내가 가하는 내 상대가 아니지. 근데 가하가 뭐라고 떠들도 내가 데리고 갈 입장이 아니지. 응? 네, 저 그럼 우리 홍준표 후보. 자, 김진태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입니다. 네. 지금 마침 그 바다 이야기 사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대검 강력과장으로 있었는데 한참 이 게임장만 없애고 이 상품권 비리를 우리가 좀 손을 대려고 했더니 대검 그때 중수부장 네.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랬어요, 사건을. 그 그때 중수부장이 중수부장이 박영수. 지금 이번에 특검이요. 특검한 사람? 네. 그 가져가더니만 그냥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때 강력 검사들이 정말 붕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그때 예. 그 상품권이 한 46조 정도 됐죠. 네, 상품 발행. 하도 많아서 뭐 정확히 네.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후보님도 뭐 제대로 이제라도 재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아이고 그때 그런 몸통은 손을 못 대고 이 전국에 퍼진 게임장만 그때 한 10,000개였어요. 10,000개. 저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게임장을 다 단속하는 거 그것만 하고도 그때가 노무현 정부여가지고 뭐 좋은 소리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 후보님은 그 대법원 재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왜 뭡니까? 당시 그 당대표 나왔을 때 그 경선 기탁금 예. 그거를 뭐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 뭐 비자금에서 좀 이렇게 그걸 썼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 그 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판공비 중 뭐 일부를 집에 갖다 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목돈으로 썼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밖에서 써야 될 돈을 그렇게 예. 집에 가져갈 답변 수도 드릴까요? 있는 겁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해 내 주시면 변호사 때 돈 모은 돈을 썼고 국회의 운영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할 때 판공비는 내 개인 돈으로 쓰던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을 그 판공비로 다 정치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개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하고 전부. 그걸 집에 갖다 줬다는 소리지 판공비를 갖다 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려진 거고 자꾸 그거 가지고 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요. 예. 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여기다가 쓰신 글인데요. 예. 그 국회 대책비로 월 4, 5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걸 쓰고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직접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남은 돈을 집에서 생활비로 아니, 줬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정치 활동비는 거기서 나오니까 내 네. 개인 비용이 사실 쓸 필요가 없죠. 네. 월급 받은 거. 이걸 전부 집에 갖다 줬다는 그 취지인데 아마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건 내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제가 근데 한마디로 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쓰시고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도 그 재재판은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재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닙니다.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정신청당하고 재판 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은 잘 잘 되시기를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좀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 재판은 그거 잘 열심히 되시기를 재판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때 돈을 분명히 본인께서 이렇게 판공비를 갖다 집에 갖다 준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뭐 기타금에 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야, 판공비가 뭐 그렇게 많고 그걸 그렇게 갖다가 막 줘도 되나? 우리는 맨날 돈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데 내 뭐 재판은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하면 이게 마시고. 다 누워서 좀 김진태 거 의원님 아닌가? 선거법 재판 그런 고민하십시오. 판공비 말씀을 드리는 이제, 겁니다. 예, 후보님. 마무리해 주시죠. 재판 이 얘기가 정도면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김진태 후보님 나중에 오늘 그 본선에서 다 나올 테니까 제가 가진 문제점을 오늘 미리 다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그걸 내가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본선에 나오면 다 나올 이야기니까. 친박 아니라고 그러셨죠. 친박 아니라고 좀 했죠. 애매한데요. 뭐 그거는 부인하는 건 친박이 없다고 했죠.
좋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김 의원님은 친박 팔아서 정치하고 태극기 팔아서 대선 후보 아이고. 나왔다. 결국 목표는 내년 강원도지사가 목표가 아닌가. 강원도지사 하려면 현재 재정 신청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문에 나온 태극기 부대 100만은 우국청정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김진태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선에 나가면 어차피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싫은 소리도. 다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시죠. 예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뭐 지금 4가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예. 짤막짤막하게 예. 답변하겠습니다. 친박을 팔았다. 친박에 아무런 덕본 것도 없고 이제 친박 자체가 우리 당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와서까지 그 뭐 개파 따지고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팔았다고요?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그런 건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태극기 집회 한 번이라도 나와 보셨으면 아마 어디서 그런 말 들었더라도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도록 온몸을 바쳐서 노력했고 그렇게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생각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지사요? 그럼 제가 이 후보가 되면은 지금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웬 또 강원도지사입니까? 너무나 느닷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후보가 안 되면 그런 안 것도 되면. 역시 생각해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지사. 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밖에서 그래. 네,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보내는 후보님은 뭐 경남지사도 하시면서 이게 안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가실 아니, 안 되면 난 돌아가시죠. 때가 있지. 돌아가시고 되면 또 그 선거를 이제 못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뭐 강원도지사에 지금 뭐 그런 관심조차 전혀 없다는 거고요. 재정 신청 마지막 4번째 많습니다. 재정 신청 얘기하셨는데 정말 힘드시죠? 우리 저 다른 후보님들도 고소고발 많이들 당하셨죠. 정치생활하면서. 아마 최근에 저만큼 또 그런 거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무수한 뭐 윤리위 제소, 뭐 고소고발 많이 당했고 이번에 선거법도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가 잘못됐다 했는데 다 해명이 되고 이거 하나 지금도 그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뭐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에 DJ 저격수 하다가 재정 신청을 한번 당해봤어요. 근데 그 재정 신청을 당해보니까 3년 동안 재판했는데 DJ 정권 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으로 넘어가면 힘들 것이니까 준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찬스 하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찬스 쓰시겠어요? 예, 예, 그러시죠.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뭐 재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그 말씀 드리다가 다 못했는데 그게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지금 재판 받고 계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럼 1억 2천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뭐 집에 있는 비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비자금은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쓴 판공비 중에서 집에다 좀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판공비를 집에다 갖다 줄 수가 있냐.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이제 말씀을 내가 드린 찬스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찬스 쓰셨거든요. 안 그래도 저 네, 이인재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 찬스 안 쓰셨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찬스고, 이렇게 배려를 고맙습니다. 하시네요. 예, 자, 쓰시죠. 제가 변호사 10년 했습니다. 변호사 10년 하면서 먹고 살 거 다 준비를 했습니다. 먹고 살 거 다 준비하고 나는 그때 벌은 돈, 단돈 1원도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람한테 다 줬습니다. 그 돈으로 집사람이 대출금 받고 지금 현재 집 사고 다 한 겁니다. 판공비를 쓰셨다고 하니까. 판공비 썼다는 것은 정치 자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쓸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기로 하죠. 예, 충분히 다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이래가지고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당에서 나온 우리 후보들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밟고 갈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거기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정치, 끊임없는 이합집산,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저는 이런 거 한번 바꿔보려고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한자리에서 꿋꿋하게 싸워왔습니다. 이런 용기와 의리의 아이콘이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를 결집해서 대선 꼭 승리해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다음 야권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민중혁명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5월 9일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가 모든 좌파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우파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이런 틈사리 속에서 좌파 정부가 탄생을 하면 한국이 생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준표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골고루 모두 잘 사는 서민들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분명히 본인께서 이렇게 판공비를 갖다 집에 갖다 준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뭐 기타금에 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야, 판공비가 뭐 이렇게 많고 그걸 그렇게 갖다가 막 줘도 되나? 우리는 맨날 돈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데 내 뭐 재판은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하면 이게 마시고. 다 누워서 좀 뭐 김진태 거 의원님 아닌가? 선거법 재판 그런 고민하십시오. 판공비 말씀을 자, 드리는 이제, 겁니다. 예, 후보님. 마무리해 주시죠. 재판 이 정도면 얘기가 충분히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우리 김진태 후보님 나중에 오늘 그 본선에서 다 나올 테니까 제가 가진 문제점을 오늘 미리 다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그걸 내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본선에 나오면 다 나올 이야기니까. 친박 아니라고 그러셨죠? 친박 아니라고 좀 했죠? 애매한데요. 뭐 그거는 부인하는 건 친박이 없다고 했죠. 좋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김 의원님은 친박 팔아서 정치하고 태극기 팔아서 대선 후보 아이고. 나왔다. 결국 목표는 내년 강원도지사가 목표가 아닌가. 강원도지사 하려면 현재 재정 신청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문에 나온 태극기 부대 100만은 우국천경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김진태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선에 나가면 어차피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싫은 소리도. 다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시죠. 애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뭐 지금 4가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예. 짤막짤막하게. 예. 뭐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 무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에 DJ 저격수 하다가 재정 신청을 한번 당해봤어요. 근데 그 재정 신청을 당해보니까 3년 동안 재판했는데 DJ 정권 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으로 넘어가면 힘들 것이니까 준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찬스 하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찬스 쓰시겠어요? 예, 예. 네, 그러시죠.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뭐 재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그 말씀 드리다가 다 못했는데 그게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지금 재판 받고 계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럼 1억 2천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뭐 집에 있는 비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비자금은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쓴 판공비 중에서 집에다 좀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판공비를 집에다 갖다 줄 수가 있냐. 그거는 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내가 드린 찬스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찬스 쓰셨거든요. 안 그래도 네, 저 이인재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 찬스 안 쓰셨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찬스고, 이렇게 배려를 고맙습니다. 하시네요. 예, 자, 쓰시죠. 제가 변호사 10년 했습니다. 변호사 10년 하면서 먹고 살 거 다 준비를 했습니다. 먹고 살 거 다 준비하고 나는 그때 벌은 돈, 단돈 1원도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람한테 다 줬습니다. 그 돈으로 집사람이 대출금 받고 지금 현재 집 사고 다 한 겁니다. 판공비를 그래서 주셨다고 하니까. 판공비 썼다는 것은 정치 자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쓸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기로 하죠. 예, 충분히 다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친박을 팔았다. 친박에 아무런 덕본 것도 없고 이제 친박 자체가 우리 당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와서까지 그 뭐 개파 따지고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팔았다고요?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그런 건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태극기 집회 한 번이라도 나와 보셨으면 아마 어디서 그런 말 들었더라도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도록 온몸을 바쳐서 노력했고 그렇게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생각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지사요? 그건 제가 이 후보가 되면은 지금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웬 또 강원도지사입니까? 너무나 느닷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후보가 안 되면 그런 안 되면. 것도 역시 생각해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지사. 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밖에서 그래. 네,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은 뭐 경남지사도 하시면서 이게 안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가실 아니, 안 되면 난 돌아가시죠. 때가 있지. 돌아가시고 되면 또 그 선거를 이제 못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뭐 강원도지사에 지금 뭐 그런 관심조차 전혀 없다는 거고요. 재정신청 마지막 네 번째 많습니다. 재정신청 얘기하셨는데 정말 힘드시죠? 우리 저 다른 후보님들도 고소고발 많이들 당하셨죠. 정치생활하면서. 아마 최근에 저만큼 또 그런 거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무수한 뭐 윤리위제에서 뭐 고소고발 많이 당했고 이번에 선거법도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가 잘못됐다 했는데 다 해명이 되고 이거 하나 지금도 그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었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 그 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판공비 중 뭐 일부를 집에 갖다 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목돈으로 썼다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밖에서 써야 될 돈을 그렇게 집에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내 변호사 때 돈 모은 돈을 썼고 국회에 운영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할 때 판공비는 내 개인 돈으로 쓰던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을 그 판공비로 다 정치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개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하고 전부. 그걸 집에 갖다 줬다는 소리지 판공비를 갖다 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려진 거고 자꾸 그거 가지고 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요. 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여기다가 쓰신 글인데요. 예. 그 국회 대책비로 월 4, 5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걸 쓰고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직접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남은 돈을 집에서 생활비로 아니, 줬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정치 활동비는 거기서 나오니까 내 네. 개인 비용이 사실 쓸 필요가 없죠. 네. 월급 받은 거. 이걸 전부 집에 갖다 줬다는 그 취지인데 아마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건 내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근데 한마디로 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쓰시고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그런 하니까. 취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도 네네. 재재판은 걱정하지 마시고. 뭐 꼭 재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닙니다.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신정당해가지고 재판 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은 잘 잘 되시기를.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좀 주도권 토론이니까. 예. 그 재판은 잘 열심히 되시기를 재판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때 가는 내 상대가 아니지.
근데 가가 뭐라고 떠들든 내가 데리고 갈 입장이 아니지. 응? 네, 저 그럼 우리 홍준표 후보. 자, 김진태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1대1 맞짱 토론입니다. 네. 지금 마침 그 바다 이야기 사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대검 강력과장으로 있었는데 한참 이 게임장만 없애고 이 상품권 비리를 우리가 좀 손을 대려고 했더니 대검 그때 중수부장 네.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랬어요, 사건을. 그때 중수부장이 중수부장이 박영수. 지금 이번에 특검이요. 특검한 사람? 네. 그 가져가더니만 그냥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때 강력 검사들이 정말 붕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고. 그때 예. 그 상품권이 한 46조 정도 됐죠. 네, 상품 발행. 하도 많아서 뭐 정확히 네.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후보님도 뭐 제대로 이제라도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아이고 그때 그런 몸통은 손을 못 대고 이 전국에 퍼진 게임장만 그때 한 10,000개였어요. 10,000개. 저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게임장을 다 단속하는 거 그것만 하고도 그때가 노무현 정부여가지고 뭐 좋은 소리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 후보님은 그 대법원 재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왜 뭡니까? 당시 그 당대표 나왔을 때 그 경선 기탁금 예. 그거를 뭐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 뭐 비자금에서 좀 이렇게 그걸